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장 평면 도형의 성질에서 여섯 번째 극단면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극단면 계수는 우리가 기호를 ZP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단면 계수는 우리가 기호를 Z로 표시를 했는데 극단면 계수는 ZP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면 계수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 극단면 2차 모먼트 IP, 우리가 극단면 2차 모먼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극관성 모먼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극관성 모먼트를 도심축으로부터 단면 끝단 최외곽 거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2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극단면 2차 모먼트 IP를 우리가 2값, 그러니까 최외곽 거리로 나눈 값을 우리가 극단면 계수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ZP, 극단면 계수 ZP는 극단면 2차 모먼트 IP를 최외곽거리 2로 나눈 값이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극관성 모먼트 IP를 최외곽거리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단면계수 Z는 뭘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단면계수 Z는 단면 2차 모먼트 I를 최외곽거리 2로 나눈 값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앞에가 극이 붙으면 극단면 2차 모먼트를 우리가 최외곽거리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단면 계수는 극단면 2차 모먼트를 최외곽거리 2로 나눈 값이고, 그냥 단면 계수 Z는 단면 2차 모먼트를 최외곽거리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 4-4에 우리가 원일 때, 그 다음에 중공간일 때 각각의 극단면 계수 ZP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일 때, 우리가 어떠한 그 축이나 봉을 만들어서 어떤 구조물로 쓸 때 우리가 원이 가득 차 있는 어떤 봉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가운데가 비어 있는 중공 원으로 사용할 건지,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 극단면 계수를 우리가 알면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실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이 꽉 차 있는 봉인 경우에 우리가 극단면 계수 ZP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극단면 계수, 극관성 모먼트, 아니죠. 극단면 2차 모먼트 IP, 극단면 모먼트, 극관성 모먼트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극관성 모먼트 IP는 원일 때 32분의 파이 D의 4승이라 그랬습니다. 극단면 2차 모먼트 IP는 32분의 파이 D의 4승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에서 최외곽까지의 거리가 얼마죠? 2분의 D죠. 그래서 2분의 D로 나누면 안쪽 그 32하고 D 안쪽 곱한개 분모, 그 다음에 바깥쪽 2하고 파이 D의 4승 바깥쪽 곱한개 분자,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하고 32하고 약분되니까 16이 되고, D하고 D의 4승이 약분되니까 파이 D의 3승 해서 우리가 원의 극단면 계수 ZP는 16분의 파이 D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중실축,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가운데가 가득 차 있는 원에 대해서 우리가 극단면 계수를 구하면 ZP는 16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중공원,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있는 이러한 봉인 경우에, 가운데가 비어있는 관이죠. 가운데가 비어있는 관인 경우에, 중공관인 경우에 우리가 극단면 계수는
극관성 모먼트 나누기 2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IP 값이 중공간인 경우에는 우리가 안쪽 지름과 바깥쪽 지름을 우리가 안쪽 지름을 D1 그 다음에 바깥쪽 지름을 D2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극단면 2차 모먼트는 32분의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값은 우리가 도심에서 최외곽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외곽이 D2의 절반이니까 2분의 D2가 됩니다. 그래서 자, 2분의 D2분의 32분의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이 식을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2하고 32가 약분되니까 16D2분의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16D2분의 파이 D2의 4승을 앞으로 빼면 대가로 열고 1 마이너스 D2분의 D1의 4승 가로 닫고 이렇게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D2분의 D1을 우리가 X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외경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외경비, 그러니까 안지름과 바깥지름의 비를 우리가 안지름과 바깥지름의 비를 우리가 X로 표시하는데, 이게 D2분의 D1 그러니까 바깥지름분의 안지름 해가지고 이걸 내외경비다 이렇게 표시하고, 이걸 우리가 X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D2분의 D1을 우리가 X라고 표시를 하면 16분의 파이 D2의 3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의 4승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어렵죠? 식이 약간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러한 유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중공간의 경우에 우리가 극단면 2차 모먼트를 최외곽 거리 2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구한 극단면 개수 ZP는 16분의 파이 D2의 3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의 4승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중공간일 때와 중실축일 때와 중공간일 때 우리가 극단면 개수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ZP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주로 우리가 비틀림을 받는 모먼트를 계산할 때, 자, 자동차 축과 같이 우리가 바퀴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우리가 노면의 어떤 마찰에 의해서 비틀림 하중을 계속 받을 때 우리가 그때 발생되는 비틀림 모먼트에 의해서 우리가 중공간이나 중실축으로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직경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걸 계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극단면 개수 ZP입니다. 그래서 ZP는 우리가 극단면 2차 모먼트를 최외곽 거리로 나눈 값이고, 자, 중실축 그러니까 가운데가 다 차 있는 봉에 대해서의 ZP 극단면 개수는 16분의 파이 D의 3승이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중공간에 있어서의 극단면 개수 ZP는 16분의 파이 D의 파이 2의 3승 파이 D2의 3승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X의 4승 가로 닫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면 상승 모먼트와 추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면 상승 모먼트와 추축. 자, 그림 4-10과 같이 그림에서와 같이 직교 좌표축 X, Y축, 그러니까 X축과 이렇게 Y축이 있는데, X, Y축으로부터 미소 단면적 DA,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의 임의의 이런 면적, 그 임의의 면적을 우리가 DA라고 했을 때, DA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자, X축의 거리 X, 그 다음에 Y축의 거리 Y라고 할 때, 자, DA까지의 거리 X, Y를 서로 곱해가지고 X, Y를 곱하여가지고 전체 도형의 면적으로 적분한 것을 우리가
그 도형의 단면 상승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표기로는 IXY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면 상승 모먼트는 IXY로 표시하는데 자 DA 임의의 면적을 X축에서의 거리 그 다음에 Y축에서의 거리를 곱해 가지고 단면적으로 적분한 값을 우리가 단면 상승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IXY는 인테그랄 XY DA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적분하면 X바 Y바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서 자 X축의 도심 Y축의 도심을 곱하고 나서 단면적을 곱하면 단면 상승 모먼트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 상승 모먼트 IXY는 자 X바 Y바 A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4-11에서 대칭 도형의 단면 상승 모먼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단면 상승 모먼트는 방금 전에 IXY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두 축 중에 어느 한 축이라도 대칭이 있으면 이 값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면 X축에 대해서는 서로 대칭이 아니지만 Y축에 대해서는 좌측하고 우측이 서로 대칭이 되죠. 자 그래서 그림 4-11에서와 같이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경우에는 자 단면 상승 모먼트는 서로 상쇄되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이든지 아니면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든지 어느 하나가 대칭이 되면 단면 상승 모멘트 IXY 값은 0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점을 항상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표 4-5에서 단면 상승 모먼트 IX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나온 자 X축 Y축상의 위에 우리가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사각형을 보시면 자 X축상을 기준으로 해서는 대칭이 아니지만 우리가 Y축상의 이 도형을 보면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X축이든 Y축이든 어느 한 축상에 있어서 대칭이 되면 자 단면 상승 모먼트는 아까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첫 번째와 같은 형태의 우리가 단면 상승 모먼트는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밑에 것도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자 X축에 대해서 우리가 요 사각형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면 상승 모먼트가 0이 됩니다. IXY가 0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사각형이 X축과 Y축에 이렇게, 자, 도심이 가운데에 5점에 있고,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는 X축상에서도 우리가 대칭이 되고, Y축상에도 우리가 대칭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도형의 단면 상승 모먼트 IXY는 자,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떠한 X축이든 Y축이든 아니면 XY축에 어떠한 대칭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모먼트, 단면 상승 모먼트 값은 항상 0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X축 Y축의 오른쪽에 이렇게 넓이가 B가 X축의 길이가 B고 높이가 Y축의 길이가 H 이러한 도형이 있으면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단면 상승 모먼트 IXY가 4분의 B의 자승 H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면 2차 모먼트 I는 3분의 BH의 3승이고 IY가 3분의 BH의 3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우리가 대칭이냐 대칭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면 상승 모먼트를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용어 하나. 자, 주축. 어느 의미의 단면에서, 단면 상승 모먼트 I, XY가 0이 되고, XY축이 단면의 도심을 통과할 때 그 축을 우리가 주축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 또한 대칭이 성립하는 경우 단면 상승 모먼트는 0이므로 이러한 대칭축은 결국 주축이라 할 수 있다. 자, 주축의 이치를 결정하는 식은 탄젠트 2세타는 iy-ix, 그러니까 y축상의 2차 단면 2차 모먼트 빼기 x축상의 단면 2차 모먼트 분의 ixy, 그러니까 자, 단면 상승 모먼트 단면 상승 모먼트 값에다가 2를 곱한 값을 나눈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세타가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식, 주축의 이치를 결정하는 식은 탄젠트 2세타는 iy-ix 분의 2ixy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도심 좌표 x바, y바는 어느 것인가? 자, 이 두 형태의 도형이 있는데 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데, 자, x축상의 도심과 y축상의 도심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각각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심 구하는 식, 우리가 4장 평면 도형의 성질에서 첫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도형의 도심 구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자, x1, 자, x1이 5이고 자,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우리가 앞에 있는 요 도형을 우리가 A1 도형이라 그러고, 여기 뒤에 있는 요 작은 도형을 A2 도형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 A1 도형의 단면적을 우리가 A1이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도형의 단면적을 A2라고 했을 때, 자, 도심을 구하는 식은 자, 단면적 분의 단면적 곱하기 도심 거리라 그랬죠.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첫 시간에 그 평면 도형의 성질 첫 시간에 배웠던 도심 구하는 식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앞에 있는 거를 A1,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작은 도형을 A2라고 하자 그랬을 때, 자, x바는 a1 플러스 a2분의 a1 곱하기 x1 플러스 a2 곱하기 x2 이렇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a1 도면에 a1 도형의 단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자,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이고, A2는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제 10 곱하기 10, 5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자, A1이 100, A2가 2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위에 보시면 A1이 100이었죠? 곱하기 도심. 자, 도심은 이 사각형의 X축상의 도심은 어디입니까? 자, 오른쪽 길이가 10이니까 X축으로 10이니까 절반 되는 지점 50간 지점에 도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50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A2 X2인데 자, 여기에 A2가 25라 그랬죠.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고, 자, 이 도형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게 중심이 자, 여기 10 지나고 여기에서 5에서 2.5 지난 지점, 그러니까 X축 0에서 시작하면 여기가 12.5 지점이 되겠죠. 12.5, 자, 5의 절반이니까 2.5고, 자, 10이 여기에서 더 와 있으니까 12.5 된 이 지점이 우리가 x2가 됩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12.5 이렇게 되면 자, x반은 전체적으로 6.5, 자, 이렇게 6.5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6.5 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 된다. x축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상의 자, 도심을 보면,
자,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A1 플러스 A2분의 A1 자, Y1 플러스 A2 Y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1 A2는 100 더하기 2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A1이 100이고 자, Y1이 어디입니까? Y1은 자, 밑에서부터 무게중심 2로 10이니까 10의 절반이면 5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5 더하기 자, 여기에서 이거는 5 곱하기 5니까 단면적이 25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상의 절반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요거는 중심이 2.5다. 그래서 25 곱하기 2.5 이렇게 풀면 자, Y축의 도심 4.5다 이렇게. 그래서 X축상의 도심은 6.5 그 다음에 Y축의 도심은 4.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자, 그림과 같은 단면의 도심의 위치 X바와 Y바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전체의 단면적을 우리가 A1이라고 하고 여기 안에 있는 요 작은 원을 우리가 A2라고 합시다. A2. 그러면 우리가 두 개가 붙어있는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A1, A2를 더했었는데 이렇게 어떠한 단면에 있어서 어떠한 단면에서 안에 단면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 요런 빼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뺄셈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제에서 풀어본 경험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X상의 도심을 봐봅시다. X축의 도심. 그러면 A1이 어떻게 됩니까? 자, 3, 2, 3 하면 전체 길이가 8이죠. 자, X축상으로 8이고, 5, 3, 2 하면 여기는 Y축상은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A1은 어떻게 되죠? 자, 8 곱하기 10이니까 자, A1이 8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원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이 아니고 사각형이죠. 자, 가운데가 비어있는 이 사각형 자, 밑변이 2cm고 그 다음에 높이가 3cm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면 6이 되겠네요. 그러면 A2가 6이 됩니다. 그러면 A1-A2는 80-6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큰 사각형의 자, X축상의 도심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8이니까 자, 여기 X축이 8이니까 8의 절반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80 곱하기 X1이 4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 안에 작은 사각형은 자, 단면적이 6이라 그랬죠. 6 곱하기 자, 여기 중심이 얼마입니까? 자, 2의 절반이니까 여기에서 1이 되겠죠. 그러면 원점에서 3이 와 있는 데다가 1이 더 와야 되니까 요 지점은 자, 원점에서 4cm 여기 4가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식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자, X바의 중심 자, X축상의 무게중심은 4cm에 있다. 여기 가운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축상의 무게 도심을 봐보자. 도심을 자, Y바는 자, A1-A2분의 A1 Y1 A2 Y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자, A1은 80 A2는 6 이렇게 80-6 이렇게 되고 자, A1 곱하기 Y1인데 Y1 여기에서 자, 요 전체 큰 사각형에 대해서 자, Y축상의 무게중심은 자, 5, 3, 2, 10이었죠. 10의 가운데니까 5가 되겠죠. 5. 그래서 10 곱하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요 안에 면적 6에다가 자, 이 3cm니까 여기에 밑에서 위에까지의 중심 1.5가 되겠죠. 자, 1.5. 자, 근데 여기 원점에서 5cm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5 더하기 1.5 하면 6.5가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5 해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Y축상의 도심은 4.88cm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에 X축상의 도심, 그 다음에 Y축상의 도심을 구하는 문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상승 모먼트 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